비겨라. 17위팀의 푸념이었습니다. 믿음을 준 팀, 믿음을 안 준 팀. 저희 이제 중위권에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안녕하세요. 중위권 이야기입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버튼 팬 박병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우샘튼 팬 이동근입니다. 네, 오늘 중위권 이야기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에버튼 그리고 소튼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중위권 소식들을 좀 전달하고, 볼만한 경기, 중위권 경기들 있잖아요. 그 경기들 추천드리고. 에버튼이랑 사우샘튼 얘기 들을 거 있나요? 넘어가시죠. 사실 들을 게 있나요? 둘 다 졌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져갖고 솔직히 말해서 별로 리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빠르게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팀 다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했어요. 그렇죠. 두 팀 다 패배했죠. 일단 두 팀 중에 더 존망한 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둘 다 맨체스터 더비네. 네. 그러다 맨유한테 졌는데 이제 여기는 약하게 좀 진 반면에 저희는 진짜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맨시티를 상대로 누가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EPL은 맨시티 밑으로는 다 평등해요. 그래. 네. 아니, 맨시티는 위에 있고 다 밑으로 다 평등해. 이제 좀 거기서 좀 아스날이나 토트넘 이런 팀들이 있을 뿐이지 좀 약간 맨시티가 제가 봤을 때 지금 프리미어리그 약간 천재지변 같은 청산계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좀 유일무이하죠 지금. 네. 지금 폼으로는 맨시티를 이길 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4대 0으로 털리든 8대 0으로 털리든 네. 9대 0은 아니었는데. 네, 그대요. 제가 일부러 9대 0 안 했거든요. 저 알고 있었어요. 그 스코어 나올까 봐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8대 0을 했어요. 이래요. 일부러. 네, 그래서 소튼 얘기를 간략하게 해보자면 팀이 이제 맨시티한테 4대 0으로 졌고 결국 리그 17위까지 내려앉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즈니틀의 문제가 맨날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하즈니틀이 3월 이후 21경기를 했는데 3승 3무 15패라는 아주 안 좋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너무 안 좋긴 하네요. 네, 진짜 정말 하즈니틀 다른 팀들 팬이 볼 때는 왜 경질하냐 그러면 그래도 킹중객 간만대 아니냐 약간 당연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킹중객 간만대 치고는 3승 3무 15패는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점점 팀에 약간 하즈니틀 사이클이 끝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슬픕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오래전부터 동근이 형 얘기만 들어보면 오래전부터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보다 좀 상황이 완전 심각한 것 같아요. 저번 시즌에는 좀 그래도 시즌 초반에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후반전에 아무리 꼬라 박아도 살아남았는데 이번 시즌 초반기부터 이래버리니까 나중에 사이클이 더 안 좋아질 텐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감독을 빨리 결단을 좀 어떻게 내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 이제 찌라시라도 올라오는 감독들이 있나요? 아니면 네, 아직도 라이프치히에서 경질된 테드스코 이런 감독들이 괜찮은데요, 겨울되고 테드스코? 있고 그래서 좀 몇몇 감독들 이게 있긴 한데 솔직히 그렇게 아직까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아직 점화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감독이 잘려야 나오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뭔가 좀 철밥통 네.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이번 시즌 소튼이 좀 재앙 판독기가 돼가고 있는 게 이번 시즌 이제 소튼이 승리를 거둔 팀이 이제 로저스가 계신 레스터 시티와 투에일이 계셨던 첼시입니다. 딱 두 경기에서 이긴 거죠? 네, 두 경기만을 이겼는데 로저스와 투에일이 어떤 상태임을 고려를 한다면 정말 재앙 판독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시즌은 좀 소튼이 매년 시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튼이 힘드네요. 네, 이번 시즌 소튼한테 지면 팀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재앙들이 이제 소튼을 통해 걸려졌고요. 진짜 재앙 두 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로저스와 투엘. 네, 일단은 소튼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네, 그럼 이제 에버튼, 맨유도르. 네. 맨유 도르는 아니고 이겼으면 도르죠. 이겼도르. 이겼을 뻔했도르. 네. 10분 천하 도르인가요? 네, 10분 천하 도르. 이어비가 웬일로 중거리포를 시원하게 박아버리길래 이번에 좀 느낌이 좋다라고 딱 생각을 했었지만
네, 바로 이제 안토니한테 먹혀버리고. 오, 안토니가 근데 정말 침착하게 넣더라고요. 네, 이거를. 안토니가 저는 생각 외로 안토니가 좀 살짝 웃음벨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입 당시만 해도 살짝 웃음벨 느낌이 있어서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 이런 정도 얘기잖아. 가격은 아닌데. 네, 그 약간. 정도 뭔가 몸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게 있어서 살짝 웃음벨 느낌이 나는데 그 이후에 차근차근 잘하고 있었는데 경기를 안 봐서 몰랐다가 맞고 난 다음에 쟤 괜찮네 이런 거. 나름 3경기 연속골을 네, 기록을 맞아. 하고 3경기 있고요.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가격이 좀 그거라 네. 문제지. 그래서 뭐 일단 안토니도 안토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 가장 좀 문제라고 봤던 게 중원 3명이 너무 절었고 이어비도 이번에 좀 한창 이제 잘했던 것만큼 못했던 것 같고 그 원인은 또 밑에 수비부터 좀 수비라기보다는 개부터 좀 개가 정말 심각했거든요. 네, 제가 저도 경기를 봤는데 개가 좀 절더라고요. 네, 개가 너무 패스미스를 너무 많이 하고 왠지 모르겠는데 좀 긴장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패스미스를 저질렀고 그러면서 수비진 전체가 좀 이제 좀 절개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포백을 보호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포백도 다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골 장면을 제가 봤는데 이제 안토니도 그렇고 네. 그 아이페두 씨도 그렇고 아, 이제 다 약간 침투에 좀 정신을 네, 못 맞아요. 차리더라고요 센터백들이. 왜 이렇게 웃기냐? 그리고 네 저도 진짜 아이패드한테만 그 아이패드 당사자가 저희 팀이거든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진짜 들어오자마자 바로 야유 먹고. 야유 먹을만하죠. 네, 야유 먹을만하죠. 그래갖고 제발 저도 되는데 쟤한테만 골 먹히지 마라 그랬는데 와 세레머니 시원하게 막아버리더라고요. 와, 진짜. 아니 뭐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치도 어쨌든 간에 이게 먹혔던 두 골이 다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이제 미드필드에서 패스가 나가는 시점에서 그게 끊겨갖고 다 역습으로 이어져서 먹혔던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센터백들이 발이 느려갖고 전체적으로 라인을 밑으로 내려서 플레이하는 램파드인데 이게 올려버린 라인에서 역습을 맞으니까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버튼이 이제 뭔가 좀 선제골로 기분 좋게 시작해갖고 저는 이번에 맨유는 괜찮다 잡을 수 있겠다. 제가 저희 다른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그렇죠. 제가 이번에 에버튼 이긴다라고 패기롭게 썼는데 현생이한테 전화 썼어요. 현생이가 잘못 쓴 줄 알았어. 현생이가 전화했어. 현생이가 전화했고 형 이거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맨유승을 잘못 쓴 줄 알고. 나 그래갖고 나 살짝 성나갖고 지금 6연속 무패 행진 중인 에버튼 개무시하네 구디슨 파크에서 이러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이러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에버튼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믿어봐라. 했는데 일단 현생이가 좀 최대한 타입해서 무승부다라고 했는데 패배했습니다. 이게 제가 대본을 처음 봤고 네. 저도 그냥 한번 쓱 읽고 뭐 일단 잘 썼겠지 이러고 해가지고 넘겼는데 네. 거기서 일단 물어보시더라고. 야 잘못 쓴 거 아니야? 야, 에버튼 승 내가 뭐라고? 잘못 봤나 이러고. 그렇고 잠시만요. 이거 내가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던 나머지. 그래갖고 이제 형 이거 그래도 승은 좀 힘들 것 같고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6연속 무패를 해서 그런지 그래서 계속 찝찝한 거예요. 저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도 진짜 한 극초반만 보고 껐거든요. 네. 왜냐면 그날 경기가 계속 이렇게 맞아. 있다가 그때- 맨 맞아, 마지막 맞아. 경기였어요. 그 전이 토트넘 경기 아니었나요? 맞아요. 뭐 네. 토트넘 경기가 그 전 경기도 뭐 하나 네. 있었고 이래갖고 보다가 이제는 지쳐갖고 그냥 보다 말았는데 아니 이호비가 10분 골 넣자마자 야 이게 우리의 촉이 맞았다. 된다 이러고. 왜 우리의 촉인가요? 저의 촉이죠. 나의 촉이야. 나의 은근히 촉. 묻어가려고. 내가 말했지. 승은 힘든데 무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아니, 진짜 근데 그때 당시에 골 넣었을 때 적어도 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선수들이 일단 절어서 그거 우야매야 됐고 그리고 램파드의 마지막 용병술이 좀 빛을 정말 대단한 용병술을 보여줬거든요. 어떤 용병술이었나요? 이어비가 그래도 나름 공격전에서 잘 풀어 나갔거든요. 그나마 다 절었지만 그런데 그런 이어비를 우측 풀백으로 다시 막아놓더라고요. 그 저번 시즌에 나왔던 그 그쵸. 전술 네. 아닌가요? 콜먼이 힘들어하긴 했어요. 네. 콜먼이 힘들어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측 윙어도 같이 이제 라인 고든이죠? 고든. 고든이 수비적인 위치를 낮게 설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이어비를 밑으로 내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어비가
내려가면서 나왔던 게 맥닐이 교체되면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맥닐이랑 이어비의 교통정리가 잘 됐어야 되는데 이어비랑 맥닐이 계속해서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하. 오히려 두 명을 살리다가 두 명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네. 엄청난 용병술이네요. 그런 거 보고 저는 다시 느꼈어요. 램파드 쟤는 정말 생각 없다. 또 음해한다 또. 아니 음해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봤을 때 보여준 전술적인 그런 역량이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고 어쨌든 뭐 이런 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맨유가 좀 못 빠져나올 줄 알았거든요. 좀 어쨌든 약간 큰 도전할 것 슬럼프 이런 같다. 데서? 슬럼프라기보다는 6대3. 네, 그 6대3이어서 좀 많은 실점을 했잖아. 물론 따라가긴 했지만 그래갖고 어느 정도 좀 살짝 좀 패배의 기운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을 때 좀 막타를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네, 맨유의 벽은 네,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6대 0이었으면 몰랐을지. 맞아요. 또 한 3골 정도는 좀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래도 좀 맨유가 달라진다고 느낀 게 그때 그 세 세 골 골이었어요.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거였기 때문에 좀 맨유가 그래도 벽이 높다. 네, 제가 섣불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낀 건 맨시티는 천재지변이다. 맨시티는 천재지변이다 진짜. 네. 맨시티는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너무 잘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에버튼은 지금 한 12위를 기록하고 있고 뭐 소트는 1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 두 팀의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뭐 중위권의 이슈들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메인 뉴스인가요? 이거는 이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언급하기가 조금 애매하네. 네.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중위권에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누군가요? 저 바로 머지사이드 이웃 아? 리버풀이 중위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축하할 일인가?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리버풀이 10위에 안착을 했죠. 안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데. 좀 팀이 많이 힘들죠. 그렇죠. 뭐 팀이 그 전에도 영입을 제대로 못 해 온 거에 대한 이제 스노우볼이 이때 팍 터진 느낌이 드는 게 좀 팀 전체적으로 예전만큼의 이제는 그런 에너지 레벨이 전체적으로 안 나온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아스날전 같은 네. 경우는 확실하게 좀 떨어졌던 느낌이 확 들었어. 아스날이 너무 더 좋다는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근래 몇 년 동안 아스날이나 리버풀이랑 붙었을 때 단 한 번도 아스날이 에너지 레벨이나 그런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저번 라운드 경기만큼은 정말 리버풀이 정말 이제 진짜 큰일 났다라고 느껴질 만큼 리버풀 에너지 레벨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클롭이 인터뷰를 했죠. 이제 자신의 팀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알고 좀 위기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리버풀이 상당히 좋지 않고 리버풀이 10위를 하는 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쵸. 리버풀은 진짜. 리버풀이 이제 맨날 이제 맨시티랑 1, 2위를 다투던 팀인데 좀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 좀 약간 진짜 리버풀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들었어요. 원래 좀 예전에는 리버풀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을 점점 지켜보면서 리버풀도 좀 드디어 이제 문제가 터지는구나. 약간 그동안 좀 잘 어떻게든 잘 메워왔는데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리버풀은 사실 뭐 여기 있을 팀은 아니죠. 네, 저 뭐, 빨리 올라가서 이제 이 자리를 한 자리 빨리 없애줘야 된다. 뭔가 이제 클롭의 매직이 다시 한번 이제 또 발동돼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사실 그 전에도 계속 클롭이 어떻게든 다 그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전술적으로 다 그거를 메꿨는데 대표적인 게 센터백 다 나갔을 때. 네. 근데 이제 그마저도 좀 힘들어 보일 정도로 이제 선수단 퀄리티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뭐 리버풀 저희가 좀 장남삼아 네, 주인권 진입이라 얘기했지만 리버풀이 좀 많이 좀 고전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로저스 이야기네요. 네. 아니 이래도 안 잘려? 아직도 안 잘리는 불사신 로저스. 근데 로저스는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잘려야 되는데 킹중계 간만대 아닌가? 킹중계 진짜 간만대. FA컵 우승 한 번이 중요하지, 너무 진짜. 그렇게 컸나요? 뭐 아니 이건 솔직히 진짜 소튼한테 질 정도면 팀이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로저스가 1승 1무 7패로 20위를 기록 중인데 좀 심각하다 근데. 네. 근데 아직도 안 잘립니다. 놀랍게도. 이유가 진짜 뭘까? 아니 뭐 일단 구단 사정이 좀 힘들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 또 어떤 좀 뉴스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기사가 뜨면 뭐 레스터시티가 감독 매물을 찾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떠야 되는데
그런 기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기사가 안 나오고 뭐 재정 자체가 만약에 어려운 거면은 로저스의 경질 위약금을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아직은 좀 킹 중에 간만대가 약간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최근에 또 1승 하면서 네. 그게 살짝 분위기 전환을 근데 노팅엄 상대랑 하필이면 네, 뭐 그것도 같은 있고 강등권. 또 확실히 보니까 이 경기를 좀 본머스한테 줬잖아요. 네네네. 네. 확실히 저는 노팅엄전 봤을 때 메디슨이 엄청나게 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좀 매직 같은 선수가 한 명 있으면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머스전에서는 또 그런 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머스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8위에 있지만 지금 굉장히 높은 맞아요. 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팀이 뭐 선수단이 좋고 그렇게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선수단 퀄리티로는 레스터가 더 앞서는 게 사실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매번 얘기했었는데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살아남기 힘든 스쿼드 퀄리티예요. 근데 그걸 좀 게리 오닐 감독 대행이 조금 받아들이면서 확실히 좀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내려앉으니까 대부분 팀들이 좀 고전을 해. 이게 생각보다 잘 먹히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뭐 레스터 시티가 최근에 뭐 노팅엄 상대 4대0 이겼고 그 다음에 다시 패배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만 좀 더 보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해요. 물론 다음 경기를 제가 한번 지금 확인해 보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어허. 빡센데. 빡센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상대였거든요. 쉽지 크리스탈 팰리스가 또 최근에 또 이겼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한 번 정도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극초반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월드컵 연쇄 이동 노리는 걸 수도 있고. 네, 저도 네. 월드컵 때를 좀 노리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지금 바꿨으면은 월드컵 이제 휴식기 때 물론 레스터에도 이제 A매치 차출되는 선수들 많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내부적으로 좀 이제 감독이 새로 와서 살짝 좀 팀을 다질 시간을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월드컵 이후로 가게 되면은 너무 이제 겨울 이적 시장 하면서 너무 짧아지는 거죠. 맞죠. 그 네. 원래 그 월드컵 기간 동안 좀 준비할 시간이 있을 텐데 그죠. 그거를 좀 날려버리는 게 아쉽다. 특히 이런 뭐 생각이죠, 이번 저도. 월드컵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그쵸. 맞죠. 지금 일정 자체도 너무 타이트하고 지금 또 여왕 그 서거 때문에 한두 라운드 또 쉬었잖아요. 맞죠. 그것 때문에 더 타이트해진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레스터가 정말 강등을 자기들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면 뭐 강등까지 지금 감안하고 이러는 거면 뭐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자기들이 강등은 무조건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저는 많이 경제를 해본 입장에서 무조건 빨라야 된다. 네, 저는 진짜 무조건 항상 경제는 무조건 빨라야 된다. 한 경기라도 더. 진짜 결단은 빨라야 네. 돼요. 왜냐면은 그 나중에는 어쨌든 강등권에 있을 때 그 강등권에 있을 때 그 한 점 차이 때문에 이게 또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아 그때 빨리 잘랐으면 네, 약간 맞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아니 뭐 어찌 뭐 챔스 작년 같은 것도 뭐 1점 차, 네. 뭐 아니면 뭐 3점 한 승리, 뭐 무승부 아니면 경기. 진짜 득실차로도 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최대한 빨리 경기하는 게 좋다라고 변경이 얘기해줬습니다. 일단 로저스도 한번 좀 상황 좋지 않으니까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하. 그쵸. 이거는 네 제가 할까요? 네, 브라이튼의 에녹 음메프가 이제 잠재성 이제 심장 질환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좀 네, 안타까운 얘기죠. 네, 좀 젊은 선수인데 네. 이제 저희보다 젊은 선수거든요. 그쵸. 98년생이니까. 훨씬 젊어요. 그러니까. 자, 24살인데 좀 은퇴를 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아쉽습니다. 근데 좀 사유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뭐 국가대표 소집이 돼서 잠비아로 가는 중에 몸에 좀 이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을 좀 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막 위독한 거는 아닌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듦에 따라서 발생하는 심장 질환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를 하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좀 스포츠를 좀 그만두는 게 너의 미래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 선수가 그 제안을 결국 받아들이면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살짝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게 아니 어쨌든 2천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주고 꽤 큰 브라이튼 금액이었어요. 입장에서는 더 엄청 큰 금액을 제공하고 데려온 선수인데 이거를 못 발견했을까? 근데 네. 또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심장 질환이라 그러니까 좀 메디컬 팀이 솔직히 저도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메디컬 팀이 이러면 좀 약간 좀 비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좀 자세한 내막을 알고 보니까 못 발견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또 이 선수가 작년에 왔나요? 네, 작년에 왔죠. 뭐 근데 사실 이게 나이가 어리니까 심장 질환이 뭐 한 살 한 살 먹을 때 좀 그 갭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뭐 그렇죠. 발견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한 살 한 살 차이가 좀 네. 크죠. 이거는 정말 근데 구단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거는 좀 좋지 못한 소식이고 네. 좀 젊은 선수가 좀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질병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고 이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나이가 또 어리니까. 네, 그리고 저희보다 좀 젊다니까 약간 좀 더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미래가 창창한 선수인데 음해포 선수가 그래도 자기가 축구 경기장에서 멀어지는 거지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축구 관련된 일을 할 그렇죠. 거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다른 무슨 뭐 코치나 이제 감독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스카우터나 푸율처럼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네. 뭐 단장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뭐 아직까지는 뭐 미래가 젊으니까. 네. 잠비아 국가대표 팀이다 보니까 뭐 아니 나중에 진짜 감독을 할 국가대표 수도 감독팀 있고요. 해도 될 수 있고.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네, 좀 쾌유를 빕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노팅엄의 스티브 쿠퍼가 3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쿠퍼가 리그 최하위권에 있거든요. 지금 한 18위, 19위 그쯤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 팀도 1승 팀이에요. 맞아요. 근데 좀 3년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대해 좀 처음에는 약간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경질이 되어야지 약간 정당한 수준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재계약을 해준 거에 대해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게 노팅엄이 이번 시즌 정말 많은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 영입생들 계약 조항에 강등시 이적 조항이 없을까요? 근데 보통 다 이제 거의 다 승격 넣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팀들에는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저는 이해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선수들을 챔피언십,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챔피언십으로 해서 다시금 뭔가 차근차근해서 올라간다는 이제 그런 플랜까지 있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왜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거에 대해 약간 추론을 해봤는데 약간 그때 스콧 파커가 네네. 풀럼이 강등이 됐는데도 약간 팀을 계속 이끌고 가게 해준 그런 사례를 좀 참고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선수들을 영입할 때 그 강등 지적 조항이 있었냐 없었냐 뭐 저도 이것에 대해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게 안 들어 있었다면은 이제 쿠퍼를 약간 믿고 가면서 그 다음 시즌도 쿠퍼한테 팀을 맡겨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황희찬이래. 황의조 선수 지도할 가능성이 챔피언십에서 뛰는 황의조인가요 이제? 네. 근데 뭐 어찌 보면 노팅엄이 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살아나면 좋겠지만 이 팀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팀 플랜을 짤 때 좀 이 감독을 믿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또 뭐 재계약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약간 이제 쿠퍼도 킹 중계 간만대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죠? 올라왔으니까. 저번 시즌에 좀 시즌 초반에 이제 챔피언십 강등권이었던 팀이었는데 노팅엄이 이제 팀을 맡아가지고 결국 이제 승격을 이뤄냈고 그리고 저번 시즌에는 이제 FA컵 8강까지 진출했거든요. 그때 토트넘을 이겼던 걸로 제가 맞아요. 기억을 맞을 하는데, 거예요. 네, 그때 스펜스 이때 경기 있었고, 잘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킹 중계 간만대의 차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은 그럼 정말 킹 중에 간만대네요. 네, 아니 그렇죠. 아마 그리고 이 팀이 작년 챔피언십에서 올라왔을 때 임대로 팀을 많이 꾸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뭐 스티브 쿠퍼 감독이 지금은 뭐 강등권이지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뭐 전체적인 큰 플랜을 봤을 때 계획이 있다면 뭐 이거 뭐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뭐 이 사정만 봤을 때는 지금 기록만 봤을 때는 뭐 우리 쪽에서는 입장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뭐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스티브 쿠퍼만한 감독, 그러니까 그 이상 할 만한 감독을 못 데려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어쨌든 간에 강등을 당하더라도 그냥 스티브 쿠퍼는 한번 올려봤던 감독이니까 승격을 해봤던 감독이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계산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쿠퍼 감독이 생각보다 뭐 팀이 새로운 선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조직력적인 부분이
엄청 많이 흔들린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음. 그렇고 뭐 팀을 좀 잘 운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 중위권 이슈 이야기들은 여기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고 그러면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중위권 팀들의 경기들을 한번 픽해볼 건데요. 일단은 뭐 변경부터 해볼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저는 뭐 아까도 거하게 환영했지만 이번에도 여기서도 한 번 더 픽을 해봤는데요. 네, 중위권으로 온 리버풀과 이제 천상계의 맨시티의 대결을 이렇게 찍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이제 진행자 네. 입장에서 맞겠습니다. 그런가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이건 비매치잖아요. 솔직히. 이건 안 돼요. 아쉽네. 그러면 제가 아니요, 살짝 해도 될까요? 네,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이제 풀럼과 본머스의 음. 스코파커 없는 특코파커 더비를 원투 아치 경기로 뽑았습니다. 이제 두 팀이 약간 상반되는 현재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풀럼은 시즌 초반 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주포인 미트로비치가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팀 내 여러 사정들이 겹치면서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9위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이제 반면에 본머스는 이제 9대 떡 사태 이후 이제 스코파커 경질이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코치였던 게리 오닐이 팀을 지휘를 하면서 이제 2승 3무를 기록을 하고 있는 오히려 파커가 억제기였던 게 아닌가 싶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본머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리그 순위가 9위와 8위라는 것도 또 붙어있네. 네, 볼만한 점인 것 같아요. 중상위권 팀입니다. 중상위권 팀. 네. 두 팀 둘 다 어찌 보면 이번에 올라온 팀들이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거. 그래서 승격팀 간의 약간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반된 두 팀의 경기이기도 해서 약간 더 관심이 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다시 한번 픽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 팀은 지금 현재는 중위권은 아니지만 네, 하위권에 있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기를 픽한 이유는 뭐 방금 전에 말했지만 좀 믿음이 없는 팀과 믿음을 준 팀의 대결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브루노 라즈가 이제 또 경질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는 스티브 쿠퍼한테 믿음을 주면서 3년 재계약을 했으니까 네, 과연 믿음을 준 자와 믿음을 안 준 자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울버햄튼이 뭐 늦으면은 이 경기에도 선임이 안 될 수가 있지만 빠르면은 지금 로페테기가 지금 네, 그렇죠. 많이 가까워갖고 로페테기가 이때 감독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희찬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경기를 뛰는지 선택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 여부도 좀 확인하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두 팀이 약간 강등권 팀들 네. 경기랑 이 팀도 붙어 있어요. 이 팀도 이제 18위, 19위. 네, 울브스가 18위, 노팅엄이 19위인데 여기서 만약에 누가 이긴다면은 둘 중 한 명은 그래도 탈출을 할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박 터지는 경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비겨라. 17위 팀의 푸념이었습니다. 비겨라. 그쵸. 울버스가 비겨도 이제 그거네요. 비겨야 근데, 이제 뭐. 근데 비겨야지 약간 승점을 잃는 느낌이니까. 물론 소튼이 이긴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니 개인적으로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조금 두 팀 둘 다 강등권 팀이기도 하고 또 확실히 이제 코멘터리가 있잖아요. 네. 믿음을 준 팀. 그리고 믿음을 안 준 팀. 안 준 팀. 오히려 새로운 믿음을 줄 수도 있는 팀. 그쵸. 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위권 이야기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